안녕하세요. 자, 오늘 관세평가 2024년도 대비 기본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페스 관세사에서 관세평가 과목을 맡고 있는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전 혹시 OT 때 오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한번 저 보셨겠네요, 그때.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 관세평가 과목을 맡고 있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관세평가 기본 이론 관련해가지고 OT 가볍게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수업 나갈게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을 하면서 제가 그때 OT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시는 길에서 절대로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 중에서 뭐 정답은 아니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가장 좀 잘 맞는 거 그거를 좀 골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뭐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본인에게 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이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놓치면은 또 그 영상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재밌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딱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관세평가, 이거 잘 보이나요? 지금 요거 하면? 보여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수입 물품의 가치, value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입 물품의 가치를 결정하려는 행위를 자꾸 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나중에 관세사가 되셔가지고 현업에 나가셨을 때 자꾸 그런 상황을 마주치게 될 거거든요. 어떤 물건이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할 때 그 물건이 가격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결국 책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물품의 가치, 가격을 결국은 나중에는 결정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배울 거고 OT 지나고 그래서 관세액을 나중에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관세액을 산출하는 업무를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여기 이 관세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 이런 거 관세법 시간에 많이 보셨죠? 결국에는 관세액은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에요. 근데 이 관세율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뭘로? HS 코드로. 그래서 HS 코드, 그냥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은 뭐 8% 보통, 아니면 뭐 5%, 좀 많이 나가는 거는 뭐 13%도 있어요. 아니면 뭐 0%. 이렇게 싹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물건을 숫자로만 잘 바꾸면 되거든요. 이 물. 이제는 이제 관사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물이라고 하면 되죠, 이제는 뭐 22류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무역이 가능한 모든 물건들을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관세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끔찍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효자 과목이 돼요. 지금 2교시에서 배우는 거, 품목 분류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이 물건을 숫자로만 잘 이렇게 코드화만 잘 시키면, 요거는 요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거를 유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코드를 뭐로 갈지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2교시 때 품목 분류 시간에 잘 배우시면 되고 근데 요것도 굉장히 복잡한 룰이 막 있어요. 어떨 때는 어디로 가고 어떨 때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와 같이 할 거는 바로 여기 부분이죠. 과세 가격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 부분 또는 여기 부분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관세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산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어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과세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니까 3교시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2차 과목 중에서 3교시거든요. 여기가 3교시. 그리고 여기가 2교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체를 이렇게 배우는 거. 이렇게 관세 법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 이게 이제 1교시고 그 다음에 요거 더 넘어서 요렇게 넘어서 여기 이 거래가 있는 근본이 되는 무역과 관련된 거를 무역 실무 시간에 요렇게 4교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죠? 관세사 과목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평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1장은
총칙 이렇게 나와요. 총칙.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배울 거냐? 관세평가의 전체적인 어떤 관행들 있잖아요. 상관행들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관세평가의 큰 개념들을 배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총칙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주제가 뭐 한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관세평가를 할 때 마인드셋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이 총칙을 배우고 나면 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2장에 굉장히 무거운 단어가 나왔죠. 2장. 과세가의 결정의 원칙이라는 단어예요. 원칙은 항상 무거워요. 뭔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세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정형적인 방법이냐 원칙을 배울 거고 이 원칙 안에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실제 지급 가격 그 다음에 4장에는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거 거래 가격 배제 그 다음에 5장에는 옆에 보시면 가산 요소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6장에는 거래 가격 기타 대체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가격 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평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여기서 전체 한번 큰 틀 배우고 여기서 원칙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일방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일방법. 그래서 이 일방법으로 거의 전체 페이지를 다 배우는 거고요. 관세평가의 처음부터 끝이 다 여기긴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일방법을 못 썼을 때 쓰는 대체 방법. 이거를 나중에는 2에서 6방법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쓸 거냐 아니면 요거를 쓸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이 일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이 일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거의 95% 이상 써요. 그러니까 교재도 보시면 거의 일방법이요. 300페이지까지죠. 하나의 방법. 근데 심지어 이거는 관세법에서 관세법 30조라고 하는 하나의 조항이에요. 미쳤죠? 하나의 조항을 300페이지 동안 배운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깊게. 그래서 이 95% 넘게 사용되는 이 일방법을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근데 이거를 근데 혹시라도 못 쓴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배우면 사실 끝인데 여기서 이제 가격 신고라고 하는 절차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술형이 혹시 뭐 규정을 쓰라 이런 문제 나올까 싶어서 그냥 첨가해 놓은 거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은 여기 이제 관세법이니까 요렇게 배우면 돼요. 근데